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종 부경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회를 맡으신 서희호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고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서희호 교수님은 포스텍 명예교수이신데요.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서울공대 산업공학과를 나오시고 일리노이 어바나 캠페인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텍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지금 포스텍 명예교수시고 아주대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보직도 하시는데 하나 또 특별하게 소개할 것은 우리 교수님이 그 대학 평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앙일보에서 대학 순위 매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학회를 참석하라.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아주대 같은 데서는 보직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위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 학교에 자문을 하시고 뭐 전임을 하시고도 했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주정호 교수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소개받은 서 교수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정정사항인데 서울공대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공학하고 에너지자원공학하고 두 개 복수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산업공학을 하고, 최종 학력은 이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했는데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이나 한 반 정도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에서 산업경영학과가 없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교수를 한 30년 재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경북과학원 뭐 부총장,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학장, 뭐 지금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요. 네, 거기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뭐 이화여대 초빙 교수도 있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제가 아니고 주정호 교수님인데, 네, 주정호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정책연구원 푸를림 세미나에 오신 6월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정책연구원 프로그램 등기 이사하십니다. 주정호 교수님은 오랫동안 국제신문 기자 및 기국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로서 올해 10여 년 계셨고요. 지금은 통일교육에 전념하고 계시고 북한 문제 남북관계에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주실 내용은 음악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연구원 푸를림 6월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쭉 오시죠. 네, 바쁘겠습니다. 교수님 그쪽에서 해야 돼. 화면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데가 있나? 형님 뒤에 앉으시고. 네. 이쪽에서 원래 화면을 봐야 되니까. 네. 교수님 자기소개 좀 첨언하시고 끄겠습니다. 우리 주정호 교수님의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북한 통일 문화예술 영화 분야를 국제신문 기자, 부경타임즈 신문사 대표 등을 하면서 연구를 하였고 주로 부산, 울산, 경남북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국회에서 발표를 자료를 만들어 주신 이용종 교수님과 그리고 서희호 명예교수님,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음악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의 선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흔히 음악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북한도 지금
북한이라는 이 존재가 현재로서는 우리의 적이자 같은 민족이다. 동포다는 이런 양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1945년부터 지금 80년간 분단의 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진 것이 북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민족의 이제 음악은 보면은 뭐 우리가 가야 시대 구지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백제의 정읍사라든가 신라의 향가라든가 뭐 이렇게 그리고 고려의 가사 이렇게 많은 음악이 우리 민족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뭐 백결성세, 우럭 이런 음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하고 있는 판소리, 민요, 가요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악은 그런 그 정체성 아래에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크게 북한 음악은 노래라는 성악, 그렇죠? 성악이 위주로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장르별로 보면은 음악, 가곡 음악이 있고 또 교양학이 있고 기악이 있고 또 교성악이라고 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같은 그런 교성곡이 있고 한데 북한에는 주로 발전하는 것이 노래, 쉽게 말해서 우리 하는 노래가 많이 발전이 되었고 북한에서 판소리가 사라졌다는 그 이유 자체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빽소리 내는 그런 판소리의 발성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판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음악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악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김일성에 대한 가족적인 사를 살펴보면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가 김형직입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의 개신교의 숭실학교 다녔었다. 그러면 결국 개신교 신자였다는 거죠.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베드로를 뭐 반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 형제들이 석자 돌림이었는데 강반석인데 이 강반석의 아버지는 강돈욱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은 개신교의 기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음악에 대한 소양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인적인 그 김일성의 음악 성향을 가지고 김일성가의 기독교적 배경이란 그 논문을 부산의 그 고신대학교 교회사 연구소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데 많은 자료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음악 정치란 말이 지금 나오는데 음악 정치란 나오는데 다음 음악 정치란 게 북한에서 음악 정치란 게 이 발제자가 임의로 붙인 말이 아니고 북한 정부에서 2000년도에 인민무력성 집회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붙인 정식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대 북한은 19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일 때 북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 북한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 침체되고 한 그 사회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음악 정치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음악 정치라는 이 말의 뜻에 따라서 북한에서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고 하나의 사상 프로파간다를 하는 무기고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음악 악자를 보면은 한자로 보면요, 그 초두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약자고 비슷합니다. 악자가 약자가.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악의 기원이 치유와 명맥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서양도 보면은 그 플라톤이 BC 그 오래전에 벌써 뭐 플라톤이 그 음악과 리듬은 인간의 영혼에 깊숙이 파고든다 이렇게 간파를 했고 이 천년쯤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작곡한 이탈리아 신부가 처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모두 도미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음악의 기원은 어떤 정신적인 치유나 사랑,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음악은 이제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고 대중교양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주로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는데 김일성의 그 개신교 기독교의 찬송가 형식이 북한 노래에 상당히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음악 전체의 대표적인 발걸음이란 이 노래 자체가 김정은이 9세 때 등장을 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서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농장에서 쉬는 시간에 배우고 또 조선인민군 공군 합창단에서도 연주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 수중발레, 북한의 태양절은 김일성 생일 태양 4월 15일이죠. 김정일 생일은 광명성이라고 그래요. 광명성절. 그러면 3대 김정은 생일은 은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생일을 2월 16일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래가 발걸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나오는 동영상은 모두 유튜브에 수십 년 전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편집한 내용이니까 뭐 특별한 뭐 부른 자료는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그 농장에서 집체 총화, 북한말로 총화죠. 총화 시간에 저렇게 모든 주민들에게 저렇게 발걸음 노래를 김정은 9살 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수중발레에 사용을 많이 하고 북한의 뭐 태양절 군사 프레이드 때도 이 노래가 군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사 내용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장 김정은을 나타냅니다. 2월의 정일은 2월 16일 김정은 생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저 사이트가 보면은 우리 민족길이라고 돼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동포들, 예, 제일 동포들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께서 하는 매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음악 정치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2000년대부터 이렇게 극명히 나타나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정은의 부인,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죠.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북한의 생활 가요, 건전한 경쾌하고 빠른 그런 북한 가요를 생활 가요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슬주가 부르는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또 아직은 말 못해 이런 그 동영상이 있고 또 북한의 생활 가요는 뭐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김옥주, 현송월, 전혜영, 유진아 등이 있고 특히 저 70년대 이후에 제일 동포들 북송 일본의 니가타에서 만경봉호 이렇게 북송하고 하는 그 사업할 때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뭐 일본어 자막이 있고 한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했다고 이름을 묻지 마요. 남녀본지 앞에서는 온라인 네, 리설주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의 현지 가수일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국내 매체가 아마 편집한 영상입니다. 리설주의 외모가 앞에 내 이름 묻지 마세요 하고 지금 말 못해 부르는 이설주 외모가 뭐 이가 많이 예뻐지고 상당히 좀 많이 뭐 성령을 한 그런 현적인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리술주가 부른 북한의 생활 가요 그리고 북한을 상징하는 5대 혁명 가극이 있습니다. 북한의 혁명 가극은 서양의 오페라, 뭐 교승곡 이런 것처럼 특이한 양식인데 북한이 내세우는 게 5대 혁명 가극이라고 있습니다. 그 5대 혁명 가극이 전부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선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바다, 꽃파는 처녀 1972년작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밀리마 이야기하라, 당에 잠든 딸, 금강산의 노래 1973년 김일성 60일의 생일 기념으로 제작된 이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은 북한의 국화, 북한의 나라꽃, 목련화, 목련화 창가도 나오고 이렇게
북한이 자랑하는 그런 예술. 한때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불온 유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국회 도서관이나 통일부 도서관에 가야 이렇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유튜브에 아무나 이렇게 다 열람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이제 생활 가요로는 도시 처녀 시집가요. 이 북한도 농촌 기피하는 문화가 1970년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처녀 시집와요. 도시처녀 농촌 총각에게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계몽적인 내용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제일도포들 교포들 상대로 많이 부르는 노래고 휘바람 이 노래도 북한 가요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죠. 여성은 꽃이라네 나의 어머니 처녀 시절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이런 생활 가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예술단을 조직을 해서 많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노래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음악을 합창단 지휘를 한 10여 년 이래 하면서 교회나 합창단을 지휘를 하면서 휘바람 반갑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지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일성 시대의 음악 정치가 본격화된 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2대 북한 이 수령은 음악, 영화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자체가. 그래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김정일이 지시를 하고 직접 연출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상옥 감독, 최은희 배우가 북한에 가서 직접 영화를 만들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김정일의 음악 정치는 1980년대에 직접 창단을 지시해서 만든 게 왕재산 경음악단, 보천보 전자악단입니다. 그래서 이 악단의 이름을 보면은 보천보는 김일성이 항일 전투를 해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지역입니다. 김일성 사에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왕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천 지역에서 압력하다가 적발된 간첩단 사건하고 있으니까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정치의 목적은 고난의 행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음악으로서 사상적으로 고무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천보 전자악단의 내 나라 제일 좋아 영상 보시죠. 생활가요가 보면 4분의 4박자 빠른 비트가 특징입니다. 이건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망경봉호가 일본 니가타 망경봉호 제일동포들 북한으로 데려갈 때 사용했던 그런 노래 같습니다. 네. 70년대까지 북한 경제 사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피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다 봅니다. 제일교포들을 대상으로. 다음.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유명한 유진아, 공훈 배우입니다. 예. 어머니의 목소리.
예,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제 가사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의 그 모정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사실 어머니라는 것은 노동당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 어버이는 수령이고 어머니는 노동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 유진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복합적인 내용으로는 당에 대한 충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김정일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봤고 김정은 북한의 이제 3대 김정은 1984년생이죠. 1984년 2월 16일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40세인데 김정은이 그 2012년도에 이제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북한에도 헌법이 있으니까 북한 헌법을 고치면서 헌법 전문을 아예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 예,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마지막 시험한 지가 2006년도 6차 핵실험했죠. 그때 성능이 50kT이다. 지하의 지진이 5.8 규모였다. 이랬죠. 50kT의 핵폭탄의 성능이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투하한 핵폭탄이 얼마냐? 15kT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6년도 북한 6차 핵실험했을 때 50kT 그런데 지금 북한이 50에서 80개 정도의 핵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미국이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해주지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지금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의 핵의 성능에 대한 것은 지금은 아마 뭐 14년이 지났으니까 그보다도 성능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왜 1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뭐 주제 밖이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정은의 모란봉 악단이죠. 모란봉은 다 아시겠지만은 대동강 얼밀대 그렇죠? 얼밀대 모란봉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3대 정강이 그렇죠? 진주, 촉성루, 농계, 준농계, 외장 안고 그다음에 대동강 얼밀대, 그다음에 밀양 영남도라고 이건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양에 있다가 지방에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시와 노래와 가무와 기생문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도 노래 가무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 그래서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악단이 김정은의 지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웃들 부모 형제들과 상봉한 것은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다같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인종이라는 혈을 뜨거운 정이라는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보진 우리 교회가 통일의 시대를 안보일 장중한 교향곡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 지금부터 우리 성기의 하나님 복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이니까 뭐 가장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음악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동영상을 다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려면은 이영종 교수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직접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음악 정치까지 살펴봤고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영화는 북한에서는 조선 영화라고 합니다. 북한이란 말은 우리가 북한을 지칭할 때 북한 노스 코리아지 북한에서는 조선입니다. 뭐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조선이고 하는 조선 영화인데 이 조선 영화를 보면은 그 일제 강압기 때는 남북한이 공통적인 그 컨셉으로 움직였습니다. 항일 영화. 그거는 뭐 북한 남한 그때는 없었으니까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의 항일 영화 이전에 최초의 영화는 이제 춘사 나운교의 아리랑 남북한 공이 이 영화를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화라고 보여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1923년도에 저축 장려 캠페인 월라의 맹세 이런 게 있었고 또 영화 이전에 연쇄극이라고 연극하고 화면하고 이렇게 하얗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도 1923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선 영화로는 북한 영화로는 이제 홍길동, 림꺽정 북한은 리라고 이랬었기 때문에 림꺽정, 오부작 그리고 이름 없는 영웅들 20부작, 조선의 별 10부작 이렇게 주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죠. 시리즈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꽃바는 처녀라고 있습니다. 다음. 꽃바는 처녀.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영화의 전당이나 영화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나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의 꽃파란 천양 혁명가곡도 1972년이고 영화로도 1972년에 김일성 원안에 김일성 시나리오에 김정일의 지도로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 내용은 소장농 마름 소장농을 그 가리키는 지도하는 마름이라고 있잖아요. 지주 사이에 그 갈등과 소장농들의 계급 투쟁 이런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 예술인들 영화 감독 문인들 중에 북한에서 1.1 사태 때 피난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 서울에도 지금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황순원 소설가 황순원 그렇죠? 소설가 황순원 영화 감독으로는 유현목 감독이라고 전부 다 이제 북한 황유도 평양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든 방공영화 중에 1962년도에 제작한 그 방공영화 중에 카인의 후예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연도가 수정하겠습니다. 1968년도입니다. 1968년도에 카인의 후예가 있는데 이 카인의 후예가 보면은 북한 땅에서 소장농들이 인민위원장과 마름이 지주들을 타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꽃분이와 내용이 유사한데 시각 주체가 다른 겁니다. 이 카인의 후예는 지주 시각에서 만들었고 북한의 꽃분이는 4년 후에 꽃분이는 아시오는 소장농들 프롤레타리아들의 시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에서 조선 영화 꽃파는 처녀를 만들 때는 대한민국의 1968년도 카인의 후예에 대한 뭐 반대 그 시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보겠습니다.
72년작에 네. 그러니까 타인의 후예보다 4년 뒤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혁명가가 곱하는 처녀를 만들고 그것을 또 영화로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레파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아, 그래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총 몇 분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당시 북한의 모습이네. 네? 북한의 모습이야 그 당시. 예, 이제 북한 영화 전체를 앞부분만 잘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는 2시간 넘습니다. 한자로 써있는데 일제 시대를 제안한 건가? 한자로 써있는 간판이 한자야. 아, 간판이 한자잖아. 이게 1972년작이니까 아마 70년도 쪽에 제작이 나네요. 이건 한자는 안 써. 그러니까 영화 세트를 만든 거죠. 이 배경은 일제시대니까. 그러니까. 예. 일제 시대. 시대 배경은 1930년, 영화 제작은 1972년.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한테 당하는 소장농 딸이에요. 꽃분이가. 내용 주거를 뭡니까? 소장농 나중에 소 소장 혁명해가지고 그래서- 소장농들을 모두 타부하는 내용이죠. 카인의 후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끊을까? 넘길까요? 네네네네. 이게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나요? 네. 네. 뭐 이게 뭐 그 제가 이영종 교수님한테 발표 의뢰를 받고 이 자료를 모으고 PPT를 만드는데 한 3주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유튜브에 100%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메모만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전편을 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 외부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 영화의 특징은 다부작입니다. 상중하, 심지어는
가장 많은 다부작 영화는 100부작, 민족과 운명인데 현재까지 61부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내용은 보면은 모두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제14부, 15부, 16부 윤상민 편은 월북 작곡가 윤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노동계급 뭐 그렇게 민족과 운명 그렇게 시리즈가 지금 61부까지 되어 있다. 2003년도에 중단이 되었네요. 2000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이 영화의 창작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영화 최원옥, 신상옥 감독 뭐 북한에 데려가서 뭐 춘향이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마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단이 되다가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제1편 민족과 운명. 내가 해를 먹고 자란 이 강성 땅에는 나의 외할아버지가 지어냈다는 이른바 생물 철학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생물 철학. 그 어떤 형태의 가설이라도 일단 전기로에 들어가면 하나의 붉은 생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그 어떤 성은도 농기록의 품속에 들면 그 모양 외에는 달리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의 소위 인생 철학인 것이다. 내가 평생을 생물과 더불어 읽어온 나의 할아버지와 다른 운명의 나의 아버지 그리고 생물의 역사에 대해 장편 소설을 쓰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기회에 들은 한 여인의 놀랍고도 기이한 운명에서부터였다. 영웅대에 참가했던 영웅병치들은 상차에 오르십시오. 자, 나부터. 할아버지 먼저 섰어요. 네, 고맙소.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셨어? 저기. 네, 좋았어. 자, 박군 아들아, 어른 보수일 농담은 철마운동 선구자의 나치가 낀다면가 어서 먹게. 영감이 달진다니 뚱치가 나. 어머니. 그렇군. 바로 이 여인이었다. 이 여성의 운명을 두고 어째서 우리 강태관 일가에서는 극비로 붙이는지 아직 나는 모르고 있었다. 네, 다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시리즈 영화가 북한에서는 그 예술가 중에 음악가, 작곡가를 굉장히 좀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 작곡가 김옥성, 북한에서 제일 남한 작곡가 윤희상 이상으로 북한에서 대우받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네,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들꽃소녀는 북한 전투기 비행장의 여군들의 혁명투쟁을 그리는 그런 영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김정은 시대의 북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성 작곡가인데 북한의 작곡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군가를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도 북한 출신 작곡가입니다. 한때 광주 직할시에서 광주 광역시에서 그 작곡가를 기념물을 설치를 하다가 여론에 반대 여론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2012년도에 이제 3대로 이제 집권을 했고 지금 4대 딸한테 또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들꽃소녀가 2012년도 지난해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영화가 72시간입니다. 72시간이라는 이 뜻은 영화 내용을 보니까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그 3일 동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울 해방 3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6.25는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그 38선 먼저 넘어와 가지고 북한 사단장을 저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예. 다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72시간을 시대의 반복의 작품으로 새로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영화는 조국해방 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3일간에 있은 실제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세계 전쟁 사상 가장 기록적이며 경이적인 서울 해방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전한 교훈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해방 72시간 동안의 전쟁 행정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예술영화를 전쟁물 영화의 대표작 대걸작으로 만들 것을 발기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화의 제명과 종자를 주시었을 뿐 아니라 친히 장면 대본들까지 집필해 주시면서 영화 창작의 모든 공정을 종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화염이 날리는 상영 현장에 나오시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환경, 군영 지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품들여 보증해 주시고 배우 선정과 연기 형상, 특수 분장과 촬영 기교를 비롯한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기상이 높은 경지에서 훌륭히 완성되도록 보름보름 순정화 이끌어주신 위대하신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로고에 의하여 탄생한 새시대 영화혁명의 고귀한 사랑.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1950년 6월에 불비 쏟아지는 결전장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당중앙의 영도의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함은 모든 승리의 생명이고 근본 담보라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안고 비상한 분투와 혁신으로 위대한 이 시대를 빛내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22시 15분 거소림 인근 검찰국 경량. 이청서, 공화국 전시법에는 전투 저지가 지휘를 잘못하여 연합부대 이상의 전투 행동에 지장을 주었을 때 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있는가? 전쟁 발발 15일 전 온천. 이름이 뭐랍니까? 왕복입니다. 왕복이? 예. 한번 댓글 나내거라. 근데 내가 살아난 동생을 앞서도 됩니까? 세주지 않으면 앞으로. 알았습니다. 남한에서 쐈다고 얘기하는 예, 예. 남해에서 먼저 쐈다. 네, 쐈다고 다음. 쏘는 거. 다음. 말도 안 되는. 네, 자 결론 함의 음악과 영화를 통해 온 북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음악과 영화는 프로파간다, 선전,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이 중단이 된 지가 1945년부터 지금 80년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단은 이제 영구화,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기억나는 대로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천, 북한이 개발하면 3천 달러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이니셔티브,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중국, 몽골 지나서 유럽까지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이룩하겠다. 전부 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안 된 그런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들은 너무 이론적이고 교조적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조적이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여기 좀 인터넷 뒤져보니까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17년에 마지막 실험을 했다 이렇게 2017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06년이 첫 핵실험이고, 예. 6번인가 하고 2017년이 예, 제가 착각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8년간 실험을 안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챗GPT 요즘에 제가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 물어보니까 챗GPT 주장은 이제 챗GPT 주장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너 가지가 복합적인데 뭐 교수님은 이제 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챗GPT 주장은 이제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험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렛대로 쓰려고 예를 들면 국제하고 협상할 적에 미국이나 이런 거 협상할 때 까불면 실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무기를 쓰려고 그런다. 뭐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이유를 댔네요. 여기요. 근데 교수님이 확실한 정답은 뭡니까? 2017년도에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지하에서 뭐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핵 미사일의 성능이 50킬로톤 이상이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제가 북한이 지금 지하 핵실험을 많이 해서 백두산 활화산이 100년에 한 번씩 역사적으로 좀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를 소재로 한 우리나라 영화도 많았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백두산 화산을 고의로 폭발을 하는 하정우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북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질학자들이 생각하기에 7.7차 핵실험이 가면은 적어도 지진 강도가 6.0 이상의 높은 핵 지진이 발생을 할 건데 필히 백두산 분화구에 영향이 가서 백두산 활화산 폭발할 것이다. 북한 활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중국 길림성, 동북 삼성, 북한 서울, 경기까지 북한의 화산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뭐 남한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넘으면은.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하는 지하 핵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북한 과학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저는 정답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하나라고 막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저희가 대학 다니고 뭐 1970년대까지는 거의 미국의 북한의 영화나 음악은 거의 다 김일성, 뭐 김정일, 그때는 김정은이 없지만 그 찬양조였는데 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궁금한 거는 북한의 영화나 음악 중에 그런 정치색이 안 들어간 뭐 순수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뭐 노래 보면 사랑을 노래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순수한 노래도 많이 있나요? 휘바람 뭐 이런 거는 이제 애인 뭐 김정은이 안 들어가죠. 네네. 근데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나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알려진 북한에서 생활가요라는 노래 중에 그런 내용이 없이 서정적이고 우리의 뭐 대중가요와 같은 그런 노래를 보면은 뭐 당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지만 가사 내용으로는 어머니의 노래, 조금 전에 유진아가 부른 어머니의 노래, 전혜영이 부른 반갑습니다, 휘바람, 뭐 이런 노래는 정치색이 없고 가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노래는 그 정도의 노래고 북한에 제가 뭐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 연구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리고 영화로는 사상성이 비교적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북한 영화로서 좀 영화 예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영화는 림꺽정, 홍길동,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뽑은 뭐 북한 영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북한 영화 베스트 10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를 배제했다고 하지만은 그 영화를 만드는 그 북한 노동당 자체가 민극정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을 빼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홍길동이 무엇입니까? 이상국가를 꿈꾸는 혁명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색이 배제된 영화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노래는 정치색이 배제된 노래가 휘바람 뭐 반갑습니다 이런 경쾌한 노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원자력에 관련돼서 네. 잠시 말씀하신 본취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하지만 네.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핵 폐수를 예성강으로 흘려보내서 네. 그 강물이 우리나라의 김포반도라든지 강화도 이쪽에 방사능 오염이 됐다. 그거를 계속 그 검출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방사능이 자연상도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우라늄 광산을 개발을 해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까지 와서 김포나 강화도에 이렇게 방사능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면 북한의 그 강물이 지나가는 경로, 뭐 100km, 200km 되겠죠. 거기는 훨씬 더 심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돼가지고 혹시 그에 대한 혹시 정보나 이런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신뢰지만 선생님 성함하고 뭐 소속 알려주시죠. 네, 저는 자유민주 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소속이고요. 예. 이름은 백자 준자 선배님. 후자입니다. 마이크 대고. 마이크 키고 마이크요. 제가 뭐 여쭤본 거는 혹시 핵과학자이신가 싶어서 제가 완전히 뭐 도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언론, 문화예술, 뭐 영화 이런 쪽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핵과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하고 연구해본 북한 핵에 대한 것은 첫째 북한이라는 나라는 NPT를 탈퇴를 했어요. 그렇죠. NPT 그러니까 국제 NPT 핵 조약을 준수를 하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과 이란이었는데, 그래서 강대국들이 NPT라는 것이 유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사람들 5개의 나라가 강대국들이 우리는 앞으로 핵을 감축할 테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된 게 NPT의 시초인데 이것을 어기고 핵을 만든 나라가 대표적인가 인도, 파키스탄 서로 또 이스라엘, 이란은 지금 핵 제거를 어저께 이제 B2 폭격기에 제거됐다고 미국이 얘기하죠. 그런데 북한은 이란처럼 저렇게 제거를 못한 이유가 첫째 이란하고 이스라엘처럼 1,400km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남북한은 불과 4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게 너무나 심각한데 심지어는 2011년 일본 후쿠오카 핵 발전소 쓰나미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쓰나미 발전소가 파괴가 되어서 1000km가 떨어진 일본 동해에서 떨어져서 그 해류가 돌고 돌아가지고 일본 해류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는데 만일에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 앞바다가 오르면 그 해류가 오는 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 해류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생선 모두 수입 금지돼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부산 연안 12개소에 후쿠시마 핵물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 지하철 대형 광고판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영도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다대포 앞바다에 핵물질 검출 없음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핵무기, 핵에 관한 그런 규정이 중국과 북한에는 통용이 안 된다. 통용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사실이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은 더 심하겠죠. 중국 황해 쪽에 핵발전소가 우리나라의 동해 고리 원전, 울진 정도지만 중국 동해안에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의 상당수가 거기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방사능이 누출되고 하면은 전부 황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현재 제도로서는 아무런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평산지구라고 하던데 평안도 거기서 우량을 캐서 정련하고 뭐 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부대책을 흘려보낸다면 우리나라 김포나 강화도는 결국에 그 영향을 계속 누적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이 NPT를 가입을 한 것 같으면은 미국 뭐 NPT 조약을 들어서 준수하라고 하지만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IAEA에서 거기에서 사찰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북한에서 수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일본처럼 대한민국 연안에 12개의 검사를 하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도 자위적인 방어 정책이랄까 뭐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고 하지 못하게 국제적인 여론을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 그게 뭐 담당 국방부 장관은 뭐 민간인 출신이 최초로 됐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의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이나 면면을 잘 모르니까 다른 하나 이래 보는 건 있어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통일부 장관을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지만 같은 동포예요. 그러니까 양명성이 있는 거죠. 양명성, 칼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양명성을 이해를 하기에는 일단은 대한민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되는 건 좋은데 군필자라야 된다.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군필자라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국방부 장관도 보면은 뭐 이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군 생활할 때 이병은 방위병 출신이거든요. 동사무소 방위병들 이병 요즘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4급 받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시청에 이렇게 근무하고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죠. 그 뭐 4급 받아서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9시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하는데 월급을 100몇만 원씩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보니까 육군병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에 대해서 통일, 북한에 대해서 뭐 좀 실질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뭐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북한의 그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 그 활동이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쟤네들의 체제 단속을 위해서 체제 모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뭘 만든지 그거는 사실상 관심이 없고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화 그러니까 영상, 음악
것들이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북한의 크게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은 북한의 문예 활동, 문예 활동의 가장 그 시초는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학계 카프 운동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러시아 유엔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 그 정신을 담자는 그런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우는 그런 문예 활동인데 그 북한의 문예 활동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결집시키는데 영향을 한 것이 크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다고는 거의 극소수가 아니겠나.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 시대에 북한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동경한다든가 그것은 진실이라고 맹신을 한다는 사람은 극소수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젊은이들, 2030 세대들, 아무도 거기에 동요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2000년 이후에는 북한 유인물에 대해서 북한 신문 이런 게 대해서 불온 유인물이라고 규정 안 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북한 유인물을 보려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신분증 주고 열람을 하고 복사도 잘 안 해줘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가서 1박 2일 숙박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북한 노래 전집 찾아보고 북한 노래 전집이 한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책이 북한 이런 책을 보고 북한 노래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무슨 단조인지 가사가 어떤지 이렇게 연구를 했지 요즘처럼 유튜브에 모두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소매님 질문에 좀 답변을 좀 보태면 저도 이제 94년에 귀국해갖고 국제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 민주평통, 통일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북한 영화를 통일부 통일교육원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는데 지루해서 못 봐요. 지루해서 못 보다 그냥 두세 편씩 보여주는데 중간에 나와서 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교조주의적이고 그냥 재미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나만의 영향을 그렇게 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노래도 이게 또 교조주의적이고 주체사상 그런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찬양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고 저 같은 교육을 위해서 접한 사람들도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보고 반갑습니다. 그런 노래는 그냥 죽었구나 그런 내용이 좀 없겠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거꾸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노래들이 한국의 심리전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꾸로 우리의 한류 드라마 이런 것이 저쪽에 미치는 것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그땐 문화예술 전쟁에서는 우리가 압승한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북한의 젊은이들은 2030 젊은이들은 남한의 한류 콘텐츠를 보다가 처형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영화, 노래 젊은이들한테 보라고 주면은 아마 3초 만에 천에 넣을 겁니다. 저같이 연구 학술적인 목적으로 보기 싫으면 억지로 봐서 그렇지 젊은이들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 근데 아까 보니까 물론 70년대, 80년대라고 하지만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닥다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주의, 북한은 전체주의 획일주의잖아요. 당 수령, 주체사상. 우리처럼 자유분방하고 자유자재로 자기 사상과 생각을 토론하고 하는 문화가 없잖아요. 북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없는 거죠. 농민들도 딱 쉬는 시간 정해져 있고 서로
쉬는 시간에 자아 비판하고 총화 시간 갖고 북한은 우리는 의석주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탈북자들 다 식의주라고 해요. 식의주. 그런데 우리하고 분단 80년 동안에 뭐 언어가 한국말을 같이 쓴다는 것 뿐이지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은 벌써 다른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처형당했다는 것도 이제 그걸 반 사람들이 대부분 처형당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재수 없이 당한 것이죠. 북한에서 한다는 얘기들. 그래서 강철한 기자 같은 사람이 보내는 USB를 보내는 거 그런 것이 큰 그 우리가 대북 심리전에서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분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더 하시죠, 뭐. 예.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포럼에서 자기 소개하시고요. 자기 소개 먼저 하시죠. 저는 국민의힘의 국책자문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중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포럼에서 숙명여대 파디옥 교수라고 북한학 교수님 나오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목은 뭐냐면 북한 장마당을 보면서 앞으로 내다본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다른 문제와 달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메랑콜리하게 잘 재밌게 넘어가서 그런데 오늘도 이제 주정호 교수님의 음악과 양을 듣는 북한에 대해서 비슷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주정호 교수님을 우리가 영정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두 군데 포럼이 있거든요. 두 군데 하나는 자유헌정 포럼이라고 있고 하나는 이제 정대철 대표가 있는 그 포럼이 있는데 거기 상의해서 한 군데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자익 우익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합니다. 뭐 사실도 정치적인 시각은 자익 우익보다 사람 인물을 댐댐이를 보는 그런 시각이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북한 대한민국 암살하라 이재명 암살주 그건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못하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당연히 그거 못하게 해야죠. 자기들 대통령 그 암살하는 테마 같으면 그래서 저는 영화에 대한 글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30-40년간 했지만은 연구하면서 발표하면서 팩트 언론인으로서 팩트 사실 그 팩트의 기준은 국내 언론만 하는 게 아니고 외신 미국 언론에 보도된 걸 기준으로 해서 팩트일 경우에 강의 재료로 채택하는 것이지 좌파 우파들이 일방적으로 유튜브, SNS 주장하는 내용은 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언론에서 공정된 내용만은 저는 채택을 하지 주장하는 내용은 일절 저는 발표 내용을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좌파들은요 서울의 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김건희 여사 얘기 신명이라는 영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김기래라는 배우를 내세워서 근데 그런 관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우리 승리의 시작 진짜 6.25 전쟁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 승리의 시작 영화는 6명, 5명
개봉한 지 지금 며칠 안 돼 방금 바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특히 영화 이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조금 생각을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고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영화에 엄청난 투자도 하고 또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우파는 너무 지금 지지멸멸한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좀 귀하신 분들, 특히 주정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많은 의견도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네, 질문 주십시오. 예, 네. 저는 시장님 지금 제가 잠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러면 자기 소개. 저는 명도 탐방이라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황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키라고. 켰어요. 켰는데 네네. 저 이북의 지도자는 백돌통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김정은의 생모는 제일 급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연구한 지가 2012년도인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고 보니까 김정은 생모가 고위명이고 제일독보 출신의 무용수였다는 거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위 얘기하는 백두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숙청이 되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그냥 첨부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어머니는 백두혈통이 아니죠. 네. 일본에서 태어난 근데 백두혈통이라는 것도 가짜죠. 백두혈통이라는 가짜. 백두산 불초에서 김일성, 김정은 거기 딱 태어났다는 건데 백두혈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죠. 예, 저는 선무대학교 교수를 지낸 홍영식입니다. 제목이 음악과 영화를 본 북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질문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덕분에 교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하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거나 뭐 댄스, 연예계 쪽에 재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북한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노래나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고 또 우리가 남한에서도 북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노래방 가면 휘파람이니 이런 거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북한 노래나 작품에도 우리나라 저작권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급이 가능한 건지 북한 원작자나 이런 분들이 저작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럴 때는 줘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문제가 지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희 선생님이 질의하신 북한 음악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가수 활동은 거의 다 여성들이 하고 있다. 남성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여성 가수로서 소위 인기 가수가 되면은 북한에서 공훈 배우 칭호를 부여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당에서 수여하는 주택 각종 혜택이 공훈 배우는 북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둘째 북한 최상위층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리설주의 경우는 김정은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셋째, 북한에서 주민들이 그 음악을 하는 그 양상을 보면은 좀 전에 선문대학교 계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대로 김일성 그 아버지 김형석 북한 개신교 배신교 그 처음 선교한 숭실, 지금 서울에 숭실이 북한에 있는 숭실이 내려온 거거든요. 6.25 때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 출신이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야 되고, 김일성도 기독교인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고, 김일성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지금까지 제일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선문대 출신이니까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선명 목사죠. 통일교 문선명 목사. 같은 고향 사람끼리 북한 출신이니까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뭐 김일성한테 남북 정상회담 만에 1970년대 이우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명을 받고 김일성 만날 때는 벌벌 떨어가지고 혹시 자신을 납치를 해가지고 고문을 할까봐 양복 기세 청산가리를 배지에 달고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혹시 김일성 주석이 자신을 납치를 해서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을 신문을 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려고 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것을 모두 먹고 자살을 한다고 그 회고록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경남대 그 저 동생이 마산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있잖아요. 거기 다 그게 벌써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한데, 유일하게 그만큼 김일성에 대한 헤게모니, 그람시 얘기하는 헤게모니가 북한에서는 신적인 존재였고 주석이니까, 그렇죠? 주체사상 시초니까 뭐 북한에서 사용하는 연어도 주체 몇 년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김일성 생일 이후부터 원년부터 1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완전 신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타파를 하고 완전 친구처럼 쓰다듬고 노래하고 한 사람이 바로 문선명 목사고, 거기에 제일 북한에 많이 간 사람이 리틀 렌젤스 아닙니까? 리틀 렌젤스가 반갑습니다 햇바람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제가 그거 제가 제가 선구자 작곡자 조드람 기념 사업회장을 좀 했더랬어요. 그 사모님이 조드람 가곡을 보급을 하는데 제가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그때 보니까 사모님이 수양딸하고 같이 사는데 조드람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응감문화원장 받고 돌아가셨는데 저장료가 50년간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매달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은 나오고 50년 지나면 70년인가? 그때는 5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2000년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알았고, 지금은 방금 저 선생님 말씀하신 70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거기에 구태여 주장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뭐 우리처럼 학술 연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은 안 되고, 그 북한에 어디고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그게 해당되면 KBS, MBC, SBS에서 남북의 창 뭐 이런 거 할 때 막 북한 노래, 영화 이렇게 상영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줘야 되겠지만은 현 체제로서는 북한 조선중앙TV하고 대한민국의 연합뉴스하고 특약이 맺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KBS, MBC, SBS는 연합뉴스에 사용료를 주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저장료는 연합뉴스가 모두 주고 있다. 조선중앙TV에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첨부하면요. 우선 그 북한에 노래하고 우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뽑을 때 어렸을 때부터 뽑는데 걔들이 성분이 좋아야지. 그 부잣집 애들이지. 그러니까 우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올라가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 이런 연예인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우리 주 교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 카피라이트 그거는 그 북한에서는 사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사진을 막 아무리 갖다 써도 허락하지 않는데 아까 이제 연합뉴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그 말씀이 한번 났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인데 임종석이가 그 북한에서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갖다 쓰면 그것을 사용료를 내게 해갖고 김종석이가 장인된 어느 단체에서 돈을 모아갖고 북한에 준다. 뭐 그게 있고요. 세 번째 교수님이 그런 연예인 가수가 되었고 돈 번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이죠. 북한에서는 처분이 좋아갖고 뭐 아파트를 받고 그런 건 있겠지만 주어진 사회주의 국가지 자기가 해갖고 돈을 왕창 벌었다. 그거는 뭐 장마당이 들어난 다음에 돈 번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질문이 될 수가 없죠. 네. 우리 원래가 예정된 시간이 4시까지죠.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토론하시고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핵 전쟁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뭐 훨씬 더 앞서고 있지만 재래식 무기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칼럼도 어디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었으니까 그 가장 이제 안보 문제로서 핵전쟁 핵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수 교수님께서 이제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뭐 대한민국이 앞선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2.5%라고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70조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5%까지 올려라. 나토처럼. 나토는 어저께 다 오케이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아시아 쪽에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등 이렇게 일본은 뭐 주한미군이 58,000명, 우리나라는 평택 기준으로 해서 한 28,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는 북한의 핵이다.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북한에게 대비한 그런 전력을 군사용으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3대 비대칭 전력이 핵 그리고 화학무기, 방사능 화학무기. 셋째는 이제 지금은 완화됐습니다. 사이버 살인부, 사이버 공격, 북한의 해커들. 첫째 이제 핵무기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미국의 해구산 그거를 이제 하는데 북한은 이미 뭐 80개 정도가 있다고 이래 하니까 당연히 뭐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은 우리는 뭐 대항할 능력이 없죠. 단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어하는 방식은 킬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북 성주의 사드 핵무기를 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쏘면은 뭐 방사포나 이렇게 가까운 게 막 쏟아붓는 게 아니고 대륙간 탄도 1만 킬로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로 발사를 하면은 우주 계속까지 날아가 가지고 이게 인공위성처럼 돌다가 다시 지상으로 이래 내리꼽치거든요. 내리꼽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게 바로 사드거든요. 이 사드를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이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요격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의 지원 없이는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가 군생활할 때 저도 이제 그 공군 현역을 왔는데 1980년도까지 그 군산에 그 미군 전략 핵무기 그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해가지고 모두 철수를 해버리고 그 핵무기가 이제 전부 괌 사이판 미군 기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없다. 다만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조기 경보를 캐치해가지고 대한민국 뭐 이지스함, 공군 작전사령부 이런 데서 다 미리 뭐 그런데 그게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핵을 발사를 하려면은 그 고체 연료 뭐 미사일 이렇게 차가 뭐 12륜 구동차 가가지고 미사일을 세우고 이렇게 연료 없고 이렇게 발사하는 그 시간이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지금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인공위성이 미국하고 대한민국 인공위성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북한의 모든 그런 군사적인 동향, 적외선 파악을 30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캐치가 다 됐다. 갑자기 그 큰 대형 미사일이 움직이면은 그 되면은 바로 공군 뭐 동해안 같으면은 K2 대구, 강릉, 수양 같으면 수원 전투기 바로 출격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박살을 낸다는 게 킬체인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능력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그 핵 화생방전은 뭐 제가 보는 데는 북한에 완전히 우리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핵 화생방을 완전히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국군들은. 근데 북한에는 세계 2위라고 해요. 이 화생방 부대, 배낭 특수부대 애들이 배낭에 메고 와가지고 남한에 곳곳에 와가지고 화생방 이거를 뿌려버리면은 곳곳에 게릴라 테러가 됩니다. 셋째 이제 사이버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완이 됐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그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후회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핵을 갖고 있었으면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못했을 텐데 결국은 뭐 북한이 뭐 MBT 탓해하고 뭐 완전 깡패같이 놀아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우파 중에서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핵을 가지면 사실 못 건드리거든요. 우리 뭐 같이 너 죽고 나 죽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호해 줄 것이냐는 거는 100%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질문은 뭐 그 정도로 뭐 볼 주제가 아니니까. 또 추가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 없으면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뭐 강연해 주신 주정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정책 영어 풀림의 6월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